네, 안녕하세요. 세랑크의 제48회 정기 공연 보도 지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랑크의 제48회 퍼스트 기획 김민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연 중 핸드폰 사용은 불가하오니 지금 당장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 공연 중 음식물 섭취 또한 불가하오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퇴장 및 화장실 사용 또한 불가하오니 이것 또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 지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잠시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2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수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외신 기자들만 있을 뿐 국내 기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공기를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월간 독백의 특집보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솔직히 난 두렵습니다. 다가올 사태가 두렵습니다. 난 내가 겪을 위협도 두렵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겪을 위협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내가 이 위협들 앞에서 정말로 내 진실과 양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정말로 진실되고 솔직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질 않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할 세력들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핑계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바로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덮어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덮어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덮어라! 이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같은 경제성장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하는가? 덮어라! 이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오늘도 꽉 찼군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이 재판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왜 여러분은 이 재판을 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걸까요? 어때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개소리입니다. 완벽한 개소리.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안 들립니다. 저 남자는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 남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흔들게 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하는 저 남자, 저 남자야말로 방종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지켜보지 않으면 저 남자는 계속 방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봅시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봅시다. 재판은 여러분의 이 재판은 저 남자의 방종을 겁니다.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끝까지 겁니다.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 뭐 합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나?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나? 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앉아요. 재판을 시작합시다. 재판은 엄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뜨거운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원고 측과 피고 측 어느 쪽도 뜨겁게 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이완이만 강요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하마터면 강요할 뻔했네. 자 그럼 원고 측 검사진 최동결 검사님이 능가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인 황승우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마시는. 자 다음 순서가 바로 오늘의 재판이 열리게 만든 1등 곡신 방주한 국민 아이콘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입니다. 이들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들은 아직 유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난 박수를 칠 겁니다. 저들은 아직 무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주먹! 마지막으로 등장하실 분에게는 각별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유죄인가? 유죄가 아닌가를 결정하실 겁니다. 이들이 유죄인가? 유죄가 아닌가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국가의 운명을 한 몸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송원달 판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재판이니까 한데 기립을 하다니 다들 기립합시다. 관두세요. 요즘 세상 분위기를 알면서 이 법이 법다워야 법 앞에서 기립할 텐데 법 앞에서 눕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모두 앉읍시다. 자,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형사 2부 제7154의 29호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 진술하세요. 피고 김주혁은 한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인 자이고, 피고 김정배 또한 한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월간 독백의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서 본 정부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통상 국가적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가해줄 것을 언론사에 협조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실 보도에 단지 참고만 해오는 것이 국내외 언론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마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소위 보도 지침이라고 왜곡하여 불법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이 월간 독백을 통해 문화공보부의 협조 요청문을 공개하고 불법 출판함으로써 본국이 아닌 타국의 언론사 및 기관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및 국가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기네요. 말이 너무 길어요.
할 말을 쉽고 짧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복잡한가요? 에이, 그럼 말이 너무 무섭네요. 강한 비판적 견해, 국가적 기밀사항, 불법 기자회견, 외교상 기밀설, 국가무도? 이 단어들을 듣고 피고인들 바라보니 이 준수한 피고인들 얼굴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불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무섭지 않습니다. 피고 김주혁은 기자예요. 기자의 본분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사로 온 백세에는 이런 지시문이 써 있습니다. 그 기사는 보도하지 말 것. 그 기사는 꼭 일면에 실을 것. 그 기사는 맨 뒤, 맨 밑에 실을 것. 김주혁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에 신문사의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는 그 백세를 당연한 일처럼 여겼으니까요. 그 당연한 일이 김주혁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피고 김정배의 수다 그 백세를 보여줍니다. 김정배의 누인도의 백세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두 사람은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백세대로 공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의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죠. 그러니까 헌법대로 행동한 모범적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헌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음모 세력들을 법정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네요. 이 검사와 변호사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이 유죄와 무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 양쪽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거리를 꼭 좁혀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곳은 죄를 가르는 법정이 동시에 말을 주고받는 광장이 동시에 마음을 고백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는 오늘 이 재판에서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세요. 거리를 좁히세요. 저는 말과 말의 조율을 거리와 거리의 조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책이 있는데 월간 톡백 보도지침 특집부 그리고 김주혁이 10개월 동안 소집한 580사건의 국가 기밀이 바로 이 책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두 건만 공개가 되어도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배는 이 580사건의 국가 기밀을 책으로 만들어 3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이 580사건 곱하기 3만 부만큼의 거리를 다시 무슨 수로 좁힐 수 있단 말입니까? 좁힐 수 있습니다, 검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실린 이 국가 기밀을? 이 100명이 넘는 방청객들에게 580사건의 국가 기밀을 다 읽어주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방청객들의 반응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방청객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국민의 반응 보면 알겠죠. 정말로 기밀인지 아니면 기밀인 척하는 평범한 신문기사인지. 그 평범한 국민들이 과연 거대한 국가의 작동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재판관님, 지금 검사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가 정말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헌법상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기 모인 국가의 주인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각해달라는 검사의 말을 기각합니다. 읽어보세요. 글쎄요, 여기 실린 내용이 그렇게나 거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 책의 첫장 첫줄, 수입 농산물로 농촌 판매 직전이라는 기사는 보도하지 말자. 이건 왜 기밀입니까? 외국 농산물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국내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면 국방부 고위 관료들 미국 F-15 전투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청문회 예정. 이건 왜 기밀인가요? 국방과 관련된 기밀이 누설되면 주변 강대국이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미디어심 저로스 중국 방문. 이건 왜 기밀입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코미디언이 공산주의 국가에 오기로 하다니 이런 웃긴 일이 또 어딨겠습니까? 재판에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제가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더 바보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왜 국가 기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만들 좀 합시다.
그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를 바보라고 하면 이 바보들과 판결을 내린다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피고들에게 집중하세요. 피고 김주혁은 이 책의 출판 경위를 한번 세세하게 진술해 보세요. 세세하게 진술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아침마다 신문사로 오는 팩스를 입수해서 이거를 인쇄해서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 팩스는 신문사의 어느 부서로 오는 겁니까? 편집국장실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편집국장실로는 팩스를 왜 일개 기자가 받아봤을까요? 그럴 권한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국장님이 아침마다 읽어주십니다. 모든 기자들을 다 편집국장은 보도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알맞게 정보를 선택해서 읽어줄 수 있겠지만 기자는 그럴 권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국장실의 팩스는 신문사의 재산입니다. 신문사의 재산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장실 팩스는 쓰고 국장실 팩스는 쓰지 말라. 뭐 이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보도 지침 그거 말고는 보도 지침이라. 그 보도 협조사항을 말하는 거라군요. 그 보도 협조사항이 담긴 팩스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나요?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편집국장실에 있었습니다. 왜 자꾸 협조사항을 지침이라는 어휘를 써서 마치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강제성이 있기 본 때문입니다. 검사가 알기로 보도 협조사항은 국가적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가해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할 경우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보도에 단지 참고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시적인 어휘입니다. 그 기사는 일단으로 할 것, 이 단어는 뺄 것, 저 사진은 넣을 것. 문장 전체가 다 지시문입니다. 아니 협조사항인데 이토록 지시적인 어휘를 사용합니까? 둘째, 압박입니다. 국방부가 희생 장병들을 위한 성금을 회식비로 사용했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신문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말 것. 결국 보도를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도 협조상이 아니라 보도 지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국방부 회식보다 좀 더 중요한 사건들이 신문에 실려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보도 협조상을 받아보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지 그 않았을까요?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입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입니다. 피고는 언론인으로서요 자부심이라는 걸 한번 가져보시죠. 네,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이 좀 바람직하게 판결난다면 말입니다. 피고는 이전에 대통령 반대 시위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네요. 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좀 바꿔주죠. 전 현직 대통령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살포가 아니라 소지입니다. 자, 뿌려야지 살포. 가지고 있으면 소지. 살포, 소지, 살포, 소지. 전 뿌리기 직전에 잡혔으니까 소지입니다. 피고 김주혁은 피고 김정배와 함께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몰라서 물으십니까? 뭐라고요? 몰라서 묻냐? 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검사 최돈결은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않나요? 검사, 대답하세요. 검사, 대답하세요. 야, 돈결아! 대답해, 임마! 최동열! 대답해 임마! 왜 대답을 못해? 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대 연구반을 왜 들어왔는지 대답을 하란 말이야. 이래는 주동결 그냥 들어왔습니다. 앞장 거쳐. 너. 연구들이 잘해시라고 싶습니다. 앞장 거쳐. 너. 그게... 죄송합니다. 선배님, 전 탈춤한 가려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넌 대가리 작은. 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연극이 시작된다. 너희들이 연극반에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연극반에 올 이유가 있던 것이다. 물론 너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왜냐? 너희들은 껍데기 같은 의식이 너희들의 보석 같은 무의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 자, 그 의식을 깨고 무의식을 불러오겠다. 어떻게? 아가라리. 자, 이건 징이다. 공부를 해주면 내가 잡기. 꽹가리, 장구, 북, 징. 그중 우리 징 울리면서 나머지 새학기들을 모두 감싸준다. 징은 그 어떤 소리도 다 감싸준다는 말이다. 우리 연극반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꼴통도 또라이도 우리 연극반에서는 하나가 된다. 막걸리 같은 새끼, 소주 같은 새끼, 맥주 같은 새끼, 양주 같은 새끼들이 모두 다 이 징 안에 담겨있다. 자, 징을 들어라. 담아라. 너희들의 위장에 모두 담아라. 그리고 취해라. 그게 바로 연극 정신이야 이 새끼들아. 수준이 올라오지. 그게 바로 무의식에 올라오는 거야.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어 소리를 질러. 그게 바로 진실이다. 연극은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 아무나. 우리 집은 부자다. 대대로 부자다. 등단시켜 배부르게 공부만 해요. 내가 싫다. 유리 같은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난 유혹 속에서 거리도 되고 싶고 도둑도 되고 싶고 형은 명가도 되고 싶다. 다음. 와, 우리 집은 가난하다. 대대로 가난하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 등만 바라본다. 그 무거움을 덜어버리고 공부했던 내가 싫다. 나는 변신하고 싶다. 나는 연극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 귀족도 되고 싶고 돈 많은 귀족도 되고 싶다. 그럴 수 있다. 으악! 수업 듣기 싫다. 대학도 가라닐 것 같다. 연극반에 들어오면 술도 맨날 마시고 이쁜 선배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줄 알았다. 다음. 아! 왜 술을 먹이냐? 왜 억지로 술 먹이냐? 술 먹어야 연극하냐? 참 솔직히 이게 아니라 뭐 임마? 아니, 왜 억지로 술을 먹이십니까? 꼭 술을 먹어야지만 무의식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내 어디 선배한테 건방지게 논쟁을 하는데 위아래가 있나요? 그 오성과 황성은 7살 차이였다는데. 이건 전통이야 전통. 이 장르기 선배님부터 쭉 내려온 전통. 그 어떤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어디 가면 새파란 신입생이 토를 달아. 의심하지 마. 마셔. 작년에 선배님도 마시다가 응급실 실려가셨다면서요.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극복했어. 마시라면 마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모두 들어보자. 아니 저희는 자는데 왜 뻗쳐합니까? 시간을 뻗. 예. 자,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말게.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야.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연극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뜻이야. 인간이. 내가 너희들의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먼저 하나. 둘. 다시 하나. 안고철. 야, 고철이 많이 컸네. 햄릿을 당해가지고. 얘들아 인사드려라. 강민수 선배님이시다.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반갑다. 우리 선배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극반 대선배님이시죠. 연극반 나온 최고의 햄릿이었죠. 지금은 좀 학생의 문화국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이 한마디로 운동 좀 하신 분이지. 이 연극을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지. 왜냐?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먼저 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거지. 그래도 저는 영원히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대선배님이 왕림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연극 야야! 오늘의 대선배님은 따로 계신다고. 선배님! 인사 말이지 큰 절을 드리자. 안녕하세요. 야, 뭐하는 거야? 일어나. 우리 연극반을 창립하신 이 법대 수석파의 전재시자. 지금은 법대 최연수 교수님 동시에 최연수 학과장님으로 계신 우리 송원달 교수님을 이렇게. 오호. 오늘은 연극반 선배로 온 거야. 송원달 선배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중요한 소개를 왜 빼? 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솔직히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만 다뤘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전태일을 알게 됐지. 그 장례식을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바로 이 송원달 선배님이셔. 친구는 의대 수업도 맨날 안 들어오면서 뒷조사밖에 안 하고 다녀. 에이, 선배님의 주사가 저한테는 수업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최연수 교수의 최연수 학과장. 아니 근데 우리 연극반이 언제부터 입을 말안 됐어? 그렇죠. 입은 마시는 데 써요. 얘들아 술 가자. 이 양쪽으로 너희가 가자. 양주가 말이냐? 소주부터 가자. 그래? 우리는 무조건 섞어야지. 내 연극 정신이지. 연극은 시대의 정치적 기망이다.
한잔 하셔야죠. 송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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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달. 아유 아직도 이 집에 쓰고 있나? 그러니까 말이야. 조선 나나 하셨는데 이번엔 다시는 샌들. 스무 자, 살 난 동결해. 아직도 물실이 안 올라오냐? 그랜마도 야, 다시 너도 봐. 김주형.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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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말수 있었다는 것인데? 할수 있다 안 하니까 제일 나쁜 새끼야. 자, 승희 비었구나.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 선배님, 그때 괜찮으셨어요? 뭐가? 아니 그때 그 일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있던가요? 뭐 어디에서? 이곳 저곳에서요. 몰라서 묻나? 네, 정말 몰라서 묻는데요.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혹시 뭘 모르겠다는 겁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다는 건지. 이 책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이 책이 권력인가요? 아니면 뭐 폭력? 자본? 이 책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아니 그냥 책은 아니죠. 진실이 담긴 책이니까. 진실이 담긴 책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을 좀 사랑하시는군요. 네,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뭐 더욱더 사랑을 표현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법정모독비 까무국지로 추가 기술을 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이 끝나면 강제로 작별하게 될 테니까. 비고 김정민은 월간 독백의 편집인으로서 비고 김주혁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보도협조사항 150매를 검토 분석한 뒤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출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비밀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뭐 경찰한테 물어보시죠. 매달 발행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서 절대로 갑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명찰을 안 달았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명찰을 달지 않았는데 잘도 경찰인지 알아보시는군요. 도둑이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뭐 좋습니다. 데려가서 뭘 하나요? 잡지를 함께 펴놓고 사이좋게 밑줄 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밑줄 그은 품만 싹 빼놓고 잡지를 다시 발행합니다. 월간 독백에도 실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나 실리나 보네요. 뭐 그랬나 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당해서 쫓겨났다는 기사. 아니 그게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이 서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아주 보란듯이 소개를 했군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장이라도 바란다는 겁니까? 네!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사진도 막 찍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고 김정민은 비고 김주혁과 함께 보도 협조상을 공개할 것을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음모하였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한 큐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니죠. 음모는 나쁜 짓을 꾸밀 때 음모 아닌가요? 이건 착한 짓을 꾸민 건데요. 그리고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검사님은 왜 자꾸 까먹으십니까? 이 말은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나 진짜. 검사님! 왜 자꾸 지침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국가의 지침은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언론의 지침은 아주 보란듯이 따르는군요. 제 친구 최모 씨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택하라고 하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책 제목이 보도 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이던데
특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친구 김모 씨가 정했습니다. 예, 제가 친구 김모 씨.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고 제목을 정한 음모는 무엇인가요? 아, 음모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히 실려야 될 기사를 실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정치권과 그 지침을 따르는 언론. 이게 바로 음모 아닙니까? 이 책에 실린 사항들은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피고인들은 과연 인지하거나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한국인가요? 피고 이번엔 대통령을 사랑하는 발언을 하시는군요. 추가 기술을 원하시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저는 현직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기사들이 더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한반도 곳곳과 DMZ, 핵무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런 기사가 좀 널리 알려져야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세가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값이 싸질 수도 있고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야, 요게 한반도 이익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니고 뭔가요? 어쩌면 피고인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피고 김정백에 묻겠습니다. 월간 독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잡지인가요? 몰라서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검사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동결아, 너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구나. 가혹하는 명의 환살이여. 환난을 봐도 이 손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에 비난과 조선을 어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폭군 앵포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구성의 재판, 관리들의 오만, 그리고 세상 곳곳 악취를 풍기며 서거 들어가는 것. 이 더러운 똥토 같은 세상을 어찌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자루의 단돈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이게 바로 독백이야. 마음의 말이지.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지. 그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을 혼자만의 시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독백이다. 자, 돌아가면서 독백을 던져봐. 이 잔디밭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진실된 독백을 하는 새끼가 다음 가을 정기공연의 주인공이 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최동규. 네, 나부터 나와봐. 네. 중국이야, 중국이야.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놈이 화살이여. 이 화면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꾸는 것.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어찌 견뎌낼 수 있을까? 독군의 횡포,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무성의 재판, 관리들의 오만, 세상 곳곳 낚시를 풍기며 썩어나가는 부패. 이 더러운 똥똥같은 세상을 어찌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자루의 단서만 깨끗이 정산할 수 있을 것을. 왜 이리 잘해? 선배님을 오마주했을 뿐입니다. 훌륭한 새끼. 들어가. 네. 다음. 이제 나 혼자 남아. 혼자 남은 새끼 엎드려. 야, 너 짱구 방송해. 아예 됐어 됐어. 들어가. 다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픈 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어디지? 2막 3장?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광행열차 기차를 타고 한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갑자기 노래를 왜 불러? 전 이런 노래가 진짜 고백 같은데. 야 그거 금지곡이잖아. 왜 금지된 거죠? 그 햄릿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제대로 미쳤구나. 아 위험한 새끼. 야 너 탈춤반으로 꺼져. 네. 야 들어가. 다음. 자. 자, 또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잘 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야 너 엎드려. 네, 죄송합니다. 너희 얘를 나너 준비 안 해왔지? 아니 내가 교수님 과제만 빼먹어도 이 선배님 과제는 빼먹지 말자 그랬잖아. 아 참, 경배야. 네, 선배님.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뭐예요? 제플린 위대한 독재자에 나온 연설이야. 미안합니다만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군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발명된 진짜 이유는 지구 전체 인류에게 화합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수백만이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이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축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인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합을 이룩합시다. 하고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에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 정권은 사과하라며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사과, 이 얼마나 소박한 소망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 단지 사과를 받고 싶어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유서입니다.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그 학생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신기해. 그냥 종이일 뿐인데 말이 적혀있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적힌 종이가 언제나 세상을 뒤흔들었어.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강력한 독백이 되는 건지도 모르지. 이렇듯 진실을 담은 말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합니다. 월간 독백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담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들은 죄다 세상 향한 말들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영동 취조실에서는 왜 자꾸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나오는지, 왜 자꾸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구호를 외치는지. 하지만 이 말들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많이 실렸었죠. 아주 가끔씩 신문이 아주 작은 귀퉁이, 그 귀퉁이에라도 싣기 위해서 편집국장과 싸우고 조판실을 사수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그것도 안 되면 따로 인쇄해서 호의를 퍼뜨린 기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런 기자들과 함께 만든 잡지가 바로 월간 독백입니다, 고객님. 구독문의 02-456-7890, 02-456-7890, 7890, 7890. 띠링띠링. 야, 야, 야. 이상입니다. 여기는 검사석입니다. 압니다. 알면서 왜 앉습니까?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검사석에 앉으면 뭐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럼 검사가 되신 후타르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무서워서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주려고 애쓸까봐. 네, 저도 변호사는 못합니다. 무서우세요. 죄 있는 사람 없다고 우길까봐. 이제 본인에게 걸맞는 저 자리로 빨리 돌아가시죠. 그래서 마음껏 우겨보세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애써보세요. 이곳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햄릿 독백이 떠오르네요. 유죄냐 무죄냐, 보고시 문제로다. 대학생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몰라서 묻나? 이해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자를 신성한 법정에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뭐 재미도 없습니다. 농담 농담 말고 진담 듣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연행될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곳은 12월 13일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5일 동안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서요. 도착했어도 몰랐습니까? 아이, 몰랐습니다. 방이 컴컴하고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욕조 하나만 있었거든요. 더 있어.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또 대학생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몰라서 묻나? 또 햄릿 독백이 떠오르네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자를 신성한 법정에서 또 농담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진담입니다. 피고인들의 몸에 그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해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는 증거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이 다 넘어진 상처로 결론이 났더군요. 한 번 넘었을 뿐인데 온 몸에 구멍이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는 증거들로 끝없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이 제기 안 했는데. 제 말을 제기할 이의가 없었나 보죠. 제기할 이의가 없다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었던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할 이의가 없다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만들 좀 하시오. 정신을 차려요. 모든 재판 정말 이상합니다. 자, 피고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구속 영장도 없이 끌려왔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우리나라 원래 영장 없이 연행되고 구속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피고 김주혁이 전해준 보도지침 584경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웃겼습니다. 뭐가 웃기죠? 대학생들이 종로 3가에서 시위를 하고 나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한 사진 절대 씻지 말 것. 대통령이 재래시장 방문해서 순대 먹은 사진은 일면에 실을 것. 이야,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대통령이 무려 순대를 주셨군요. 이야, 일면에 나오시면 합니다. 그렇다면 본 보도지침을 어떻게 출판할 결심을 하셨나요? 아유, 웃고 싶어서요. 요즘 세상에 워낙 웃을 일이 있어야죠. 경제 위기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슬플 때마다 읽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독백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취재하다가 잡혀가고, 인쇄하다가 잡혀가고, 배포하다가 잡혀가고. 요 잡혀가는 것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나올 때마다 잡아할 바에는 그냥 없애면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일부러 없애지 않아요. 이 월간 독백은 8,000부 정도만 제작되거든요. 어차피 8,000부의 힘으로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갈 듯 풀어주고, 풀어줄 듯 잡아가고, 잡아갈 듯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숨통을 아주 작게 틔워주는 거예요. 마치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 없는 것 같, 있는 아유 힘들다. 월간 독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왜 계속 발행하시나요?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말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김주혁 기자에게 묻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국가안보상으로 고민을 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애국자니까. 그런데 보도지침은 왜 공개했죠? 애국자니까요. 알리면 알릴수록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자들의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보도하지 말 것. 지하철을 일본에서 시가의 2배에 샀는데도 보도하지 말 것. 완전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학 시절 은사님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몰라서 없나? 네,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여대생이 성희롱 당한 정도의 사건을 외면하실 만큼 그렇게 세상에 낼 수가 없나? 성희롱이 아니고 성고문입니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가 성고문을 했단 말입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공권력이 성폭행을 했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눈만 감으면 나타나던 두터운 입술과 지퍼를 푸른 채 드러낸 성기와 귀에 쟁쟁한 욕설, 나를 걱정하는 본인의 애처로운 호소, 혁명을 위해 서는 성적 수치마저 팔아먹는 운동권의 악의 제발! 그걸 내 앞에서 왜 읽어? 내가 뭘 그걸 다 읽어주는 거야? 신문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네.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또 자네 같은 젊은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일세. 학생운동 체포 경력 있는 자네를 내가 받았네. 면접 때 자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받은 거라고. 제발 좀 살살하게. 어차피 신문은 매일 나오고 세상에 기사거리 많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국장님이 지방신문의 기자실을 수쳤던 양심선언문 맞죠? 그 선언문에 서명한 기자들은 줄줄이 해고되고 신문사는 폐간되고 대학 도서관에서 그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꼭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좋아. 쓰고 싶다면 쓰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위주로만 쓰게.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걸세. 당연히 일반이 아니겠지. 또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모욕 사건이라고 완화된 표현을.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균형의 최선일세. 그 파일은 뭡니까?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 김주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김주혁 기자가 입사를 했던 순간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피고의 입사실은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정합니다. 위험한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좋습니다. 피고 김주혁의 기자 생활은 그럼 어떠했나요? 항상 주위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선배들이 정치권과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망상을 했으며 언제나 위험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씨가 그러더군요. 신문사에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드나드신다고. 사실입니까? 어떤 검은 옷을 말씀? 상당히 검은 옷들 말입니다. 신문사 직원은 아니지만 더 직원 같고 기자도 아니지만 더 기자 같고 편집국장이 아니어도 더 편집국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건 제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때리는 겁니다. 이건 애국 시민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때리는 겁니다. 편집국장 선생님. 하여튼이 손이 문제라. 이 허연 손이 문제다.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도 열리죠. 프로야구도 열리죠. MR포인도 개봉하죠. 국민들이 듣고 싶은 기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기사는 외면하고 정치만 잡고 늘어지나요? 신문이 왜 이렇게 정치적이야? 신문이 다양성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팩스로 보냈을 때 알아서 척척 협조하면 내가 직접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5,000불 시대에 협조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릴 시대에 협조를 안 하냐고. 코리아 시리즈가 열릴 시대에 왜 협조를 안 해?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을 놓는다. 이 펜 꽉 쥐세요. 이 족같은 볼펜 자르주고 평생 시킨 대로 받아쓰기나 하면서 사세요. 씨발놈. 국장님! 이번에도 모든 신문의 일면이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활짝 웃는 얼굴까지 다 똑같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어떻게 모든 신문이 매번 똑같을 수 있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대답해 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해주실 겁니까? 대답 안 해주는 거야. 티를 놔줘 이거. 그렇게 잘했어? 그렇게 잘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김주혁 기자는 평소에도 대열질에 피해만 상이 심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주혁! 제발 나 좀 놔둬. 이상입니다. 증인이 신문사에서 맡은 업무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회계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사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는 팩스를 받아서 편집국장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 팩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던가요? 워낙 많은 종류로 그 팩스를 받은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팩스만 건네주고 나오는 경우가 증인, 그리고 김주혁을 보시죠. 선배 기자가 본분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요. 그 팩스입니다.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팩스의 존재 여부로 피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없는 진실을 뿜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진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없었나요? 증인 됐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증인은 절대 불이익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유대리! 좋은 아침이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주 간밤에 부탁하신 서류는 책상에 딱 복사해뒀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다. 뭐 수습일은 할만해? 그럼요. 저도 열심히 해서 선배님처럼 좋은 기자가 될 거예요. 그래 좀만 더 버텨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도 너 도와줄게. 좋은 기자 되는 거. 감사합니다. 무슨 팩스야? 왜 그렇게 당황해? 무슨 팩스인데? 잠깐만 보자. 괜찮아. 이건 유대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거야. 유대리 그냥 있는 그대로만 주면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진짜 고마워.
내가 유대리한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서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자 할 수 있을까요? 증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증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인의 신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팩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증인, 없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이고 나발이고 술이나 마시자. 야, 오랜만이다. 야, 미안하다. 우리 잡지사가 상당히 가난해요. 내가 뭐 술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자, 소주랑 어디 갔어 이거? 오징어는 대접할 수 있다.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우리 연극반 때 소주에다가 새우깡이었잖아. 뭐? 진짜 너 새우깡 먹었어? 이런 거 난 무조건 라면 무쳐 먹었는데. 야, 라면이 새우깡보다 부르주하지. 넌 밥을 안 들어 먹냐? 야! 이런 인원이 부르주아 새끼들 얌마. 대학생이 술 마실 때 감히 안주를 처먹어? 개새끼들 마. 건배! 월간 독배 참 꾸준히 나오는구나. 아니 뭐냐? 야, 올라서 묻너! 이 발행될 때마다 평균 열흘씩 유치장에서 살다 나와. 보통 구류라고 올라. 2년 동안 24부가 나왔으니까 내 수명에서 241을 경찰서에 갖다 바친 셈이지 임마. 멋있지? 너가 나보다 낫구나. 간지럽다 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서로 바쁜 사이에. 엄마 요즘 안 바쁘죠? 겁나게 바빠 있어. 야, 이거 엄청난데? 이거 여기서 낼 수 있을까? 야, 너 왜 갑자기 이런 거 들고 와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 임마. 야, 나 아빠잖아. 아빠는 쪽팔리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그냥저냥 잘 사셨잖아요. 야, 그래. 나 맨날 눈 감고 살았거든. 이러다 장님 되겠다. 나도 눈 한 번만 떠보자. 나 들어갔다 나머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야, 정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래. 아니 하필 이럴 때 왜 나밖에 없냐? 아, 야, 그래. 뭐 부모들은 많았지. 그래. 근데 너만 총각이더라. 야, 살려줘. 내가 결혼할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너 이거는 어디 갈지 알고 있어? 뭐 대충은 이건 내가 독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닌데? 가면 많이 맞을까? 야 이건 맞는 정도가 아닐 거야. 야, 그럼 우리 잡혀가면 네가 최대한 빨리 야, 빼줘야겠다. 우리 이 새끼 나를 걸고 넘어져. 야, 너 그래서 같이 안 해줄 거야? 아이씨 진짜. 아! 쪽팔리기 싫고. 내가 잡지 24권으로 241 기록을 세웠는데 아마도 이거 하나에 신기록 세울 것 같다. 개새끼. 야, 너네 이게 어떤 사건이 될 건지 알아? 글쎄, 이거는 국가를 고발할 사건이 되는 거야. 너네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 아니지. 이건 국가를 고발하는 게 아니지. 이건 국가인 척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자들을 고발하는 거야. 우린 지금 국가랑 싸우는 게 아니고 가짜 애국자랑 싸우는 거야. 명쾌하구나. 난 애국자니까. 야, 너 진짜 애국자구나. 야, 그럼 이거 너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맨날 끌려가거든. 야, 나랑 하면 손해야 임마. 이게 진짜. 너구나. 웃어 임마. 맡아줄 거지?
해줄게. 야 그래 고맙다 임마. 자. 야야야. 그나저나 너 다음 달에 돌잔치 아니냐? 맞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거 다음 달에 터뜨릴까? 너 돌잔치 끝나고. 아이 그 재수 씨한테도 미안하고. 이럴 일이 아니야 이거. 한 달을 미루면 이 나라가 한 달만큼 더 깜깜해지는 거야. 나 좀 멋있지 않았냐? 새끼가. 진짜. 술 먹자. 건배! 야! 자, 기본 박수! 이번 정기공연 레파토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뭔데? 빨간 책. 양책이다! 그래, 우리 양책 좀 해보자. 아니요, 금지당한 책.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당한 야너 금지당한 책을 어디서 구했어? 학교 학원 책방에 박스로 들어왔던데. 이 안에서 우리 정기공연 작품 찾아보자니까 임마. 야야야 근데 우리 햄릿학이랑 뭐야? 햄릿은 별로야. 우물쭈물하다가 어중간하게 독서하는 그런 내용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 하려고 우리 연극반 들어온 거 알겠어? 근데 우리 이래도 되냐? 뭐 나라에서 금지하는 책인데? 하지 말라는 게 재밌잖아. 응? 로미오와 줄리엣 봐봐. 걔네 집안에서 열심히 사랑하세요 이랬으면은 재밌겠냐? 야 그거는 집안이고 여긴 나라잖아 나라. 그럼 나라가 틀렸어. 우리나라 법에는 사상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 하면 안 되는 용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는 거야. 이야 이 멋있는 새끼. 너가 판검사이다? 아 빨리 가서 차라리 읽어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안 주고 한번 봅시다. 이거다. 베르톨트 브렛 쉬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브렛 시트.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외쳤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인가 봐. 근데 그게 금소야. 그래.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돌아버린 거지. 절대 권력이었던 기독교가. 그게 지금까지 금서가 될 이유야? 야, 권력 같은 대등령을 권력이 좋아하겠냐? 자네는 어둠의 길을 선택했네. 진실을 아는 사람을 권력자들이 가만두는 것 같은가? 자네가 교황 앞에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황의 그날 밤 자기 일기장에 주일 빼시면 1월 10일 지구가 태양을 돕는다. 고마워요 갈릴레이. 이렇게 쓴 거야. 자네가 새로운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염 속에 있는 자네가 보인다네. 자네가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때마다 살점이 타는 냄새를 맡게 된다네. 나도 진실을 사랑하지만 진실보다는 자네를 더 사랑하는 애. 진실을 말하지 말라. 갈릴레오. 이야! 혼내준다. 그래. 진짜 독백이네.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니까. 그래도 여전히 금서인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에이, 이유는 무슨 이유야? 그냥 권력에 저항하는 주인공이 나온 이야기는 읽어보지도 않고 금서로 때려버리는 거야. 햄릿도 왕을 죽였는데 햄릿은 금서가 아닌데?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죽였잖아. 그래. 그건 가족 싸움이야. 이거는 생각의 싸움이고.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야, 너 미쳤어? 왜? 야, 아무리 표현의 자유하지만 적국의 원수한테 만세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야 내가 그랬냐? 김수영이 그랬지? 그래, 김수영 너 진짜 김일성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맞아. 이런 것까지 인정할 줄 알아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온다. 아무리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저 정도까지 인정하면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녀는 거친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이었다. 야, 똑바로 서서 말해. 임마 일어날 수가 없어 임마. 그리고 몸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빨갛게 달아올라. 이런 게 빨간 책이야. 이런 게 금수라고. 이런 불경한 책을 영원히 금지해야 돼. 온 국민이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파괴가 된 이 책은 내가 가져가서 불질러 버리겠어.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을 해. 고마워. 고맙다 야 진짜. 야, 아무튼 이거라는 거야.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이거 뭐 야식도 아니고 뭐 정치적이지도 않고 뭐 공산당 만세 이런 것도 아닌데 문제랄 게 있겠냐? 솔직히 우리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얘들아, 인정하는 건 인정하자. 세상은 어지럽고 가장 자유로운 건 우리 대학생들이지. 학교가 거대한 백이니까. 그래도 학교엔 규칙이란 게 있어. 선을 넘지 말라는 거. 야, 우리 규칙 안에서만 놀자.
들어가. 이건 그냥 연극이야. 연극 한 편이 무슨 힘이 있다. 마 그냥 좀 하자 주혁아. 야 걱정 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쪼잔한 나라는 아니야. 그래, 어? 아니 이런 거 하나 허락 못할 정도면 여기가 야만이냐? 북한이지. 그래요? 그게 진짜 김일성 맞지? 얌튼 이걸로 하는 거야. 찬성? 그래. 찬성. 아, 박수로 결정하자 그럼 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저희 정규훈련 작품 한번 정해보고 있었습니다. 햄릿 하기로 한 거 아니야? 햄릿은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새로운 것 좀 해보려고. 예술인데 새로워야죠. 그래서 이번엔 무슨 작품을 하기로 했나? 이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뭘 한다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이의 삶을 다룬 베르톨트 브렉시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브레치트가 아니라 브레이트일스. 베르톨트 브레이트. 너 브레이트가 어떤 작가인지 아나? 대체 왜 그러나? 왜들 그렇게 애써서 뜨거워 보이는 척 안달을 하고 있나? 자네들이 하려는 것들 내가 예전에 죄다 해본 것들이야. 내 눈엔 다 보여. 자네들의 그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릴지 말이야. 이 작품 하지 말게. 예전에 다 해보신 것들이라. 이상하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왜 교수님들 연극반 선배로서 다시 한번 묻겠네. 브레이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정말 공연할 건가? 정말 연극반 선배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장님으로서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겠네. 난 연극반 선배로서 자네들이 그 수많은 고전 명작들을 놔두고 하필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그런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이런 동독 사회주의권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교수님, 실망입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소리 지르던 그런 교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전 교수님만 바라보면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지사가 들어가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을 보니 교수님 이름 자체가 더럽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 작품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과학자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브레이트는 살던 곳이 동독이었을 뿐입니다. 사는 곳이 그쪽일 뿐 그들의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교수님, 작가와 관련돼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 국민 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몰라서 묻나? 나한테 몰라서 묻는 거냐고. 우리는 다 알아. 나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 누가 지금 모르는 거 말달라고 찾아온 거 같나? 아는 걸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아. 때로는 아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들 잘났더니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 이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 그 100명은 항상 학생들과 교수를 주시하고 있어. 자네들의 교수이자 선배인 나까지도 주시하겠지. 우린 모두 하나 주시하고 있어. 이 와중에 그걸 올리겠다고? 그 잘난 갈릴레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은 돈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꼴을 보여주겠다고? 제발 정신을 차리게! 갈릴레이도 법정을 마주한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올리지 마. 공연 절대로 올리지 마.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자로서 부탁했어. 부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부탁이시라면 듣고 안 듣고는 저희 자유입니다, 선배님. 하지만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부당한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갔냐? 갔어. 야, 공개하는 거지, 주혁아? 그래, 하자. 생각했다. 그럼 주인공은 내가
걸지. 야,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아 그래. 빨리 그거 씌우자. 야, 그래. 동그리가 주인공 너는 아니지. 우리가 좀 다 들려 임마.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대 연극반 제48대 정기 공연 갈릴리의 세계 그 화려함을 올리겠습니다. 연극은 시대 정신적 기망이다. 안다. 다 알아. 우린 학생인데 연극 하나 올렸을 뿐인데 처음인데 미안하다. 야, 너희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봤냐? 리차드 헤세. 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국을 차지한 왕이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예루살렘 정복을 선포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도들에게 천벌을 내리자. 라면서 말이야. 뭐 너희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이제부터 너희들을 고문할 거야. 개인마다 취약한 고통들이 따로 있어. 너는 눈빛을 바람기가 같은 것으로 보아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아웃사이더형 인간임을 알 수 있어. 수라이. 넌 얼굴에 웃음기가 같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인간임을 알 수 있어. 한 번도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얼굴. 너 같은 얼굴은 최대한 천천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 야, 너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가난한 집에 수상하고 중에는 꼭 나라에 대들었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수상하고 후손들만 잘 엮어주면 돼. 야, 이 새끼야, 너 진심이야? 그 연극 왜 올랐어? 내가 뭐 어디서 알아? 너희 큰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월북했지. 종종 남쪽에 내려오자. 종종 너도 만나서 택도 주고 그러지. 그럴 때마다 그때라지. 진실을 얘기해.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만들어내. 난 널 알아. 너희 집은 대대로 부자야.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른 네가 싫어. 너는 거린도 되고 싶고 보조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어. 그래서 넌 잠시 길을 벗어난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에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잘 알거든. 넌 잠시 특강만 들으면 돼. 저거 계속 시험에 나올 거다. 인생의 시험.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냐? 정의를 바로잡고 있다. 정의란 단어의 뜻 중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하는지 아니? 밀가루 원조 바다 수제비 끓여 먹어가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파병으로 목숨 갚으러가면서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한테까지 자존심 숙이고 돈 빌려가면서 구성하고 유지해나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야. 우리도 다 알아!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어떡하냐? 우리 자식들은 가난하면 안 되잖아.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개 숙이고 웃고 빌면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고개 숙이고 웃고 빌어야지. 우리가 고개 쳐 들고 화내고 구호를 외치면 씨발 밀가루 보고 다 긁이는 거야.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 소수의 엘리트만 그걸 알지.
엘리트는 의무가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의무. 나는 지금 내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9명의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저 1명의 반항하는 국민에게 전기를 먹이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괴로워도 참는다. 엘리트니까. 자, 너는 뭐냐? 계속 어리석게 살 거냐? 아니면 엘리트가 될 거냐?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가장 오래 버티신 분이었죠. 이야,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군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찌 불편한 다리는 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다행이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고개를? 저 안에 있는 학생들, 저의 제자이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 연수 법대 교수님이자 판사님께서 무릎을. 이거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그럼 시원하게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잘들 봐두라.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 선생이 내 놈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야, 내 놈들은 엘리트가 무릎을 꿇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녀석들이냐? 난 아무나 무릎 꿇는다고 봐주지 않는다. 최소한 이 선생만큼은 돼야 무릎 꿇으면 봐준다. 내까진 놈들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들고 알몸으로 생 지랄해도 봐주지 않아.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나를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만나지 마라. 평생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면 나를 만날 일이 없다. 오늘 이 선생이 무릎 꿇는 광경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라. 기분 좋구만. 그래도 무릎을 꿇으면 한 번쯤 봐줄 만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같았어. 이제 다들 어디로 갈 건가? 정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방향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독백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날 자네는 말없이 걸어갔지. 졸업을 할 때까지 자네는 계속 말이 없었어. 가끔 도서관의 계단에서 시가 열리는 광장에서 말없이 생각에 잠긴 자네를 보았지. 왜 말이 없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었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 만약 자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대한 것을 물어볼까 두려웠기 때문이. 난 자네가 조용히 살아가길 바랬네. 대부분은 그렇게 침묵한 삶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살기만 했지. 난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 난 자네의 침묵에 침묵했어. 만약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린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비겁한 짓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